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혹은 미래에 갖게 될 집의 가치를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주택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 급진적인 변화. 오늘 그 파장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아주 강력한 특효약이 될까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아쇠가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던진 이 새로운 대출 정책 하나가 시장의 모든 규칙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른바 정책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것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첫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규제 지역의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이분들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요,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0%가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 단 1원도 더 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 이게 원천적으로 막히고 빌렸던 원금 전체를 당장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 정책의 명분은 바로 형평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정말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다 적용받는데 기존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쉽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 왔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의식이죠. 정부는 이걸 일종의 금융 특혜로 보고 이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위기를 만들어내는지 한 명의 주택 소유자 사례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말이죠. 이 위험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째, 한 주택 소유자의 대출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새로운 LTV 0% 규정 때문에 대출 연장이 막혀버리죠. 셋째, 수억 원에 달하는 원금을 당장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집을 급하게, 아주 급하게 내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강제 매각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매물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 첫 번째 도미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이 도미노가 시장 전체를 덮칠 때 과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20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대출 규모만 이 정도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압박은 이제 점점 더 거세질 겁니다. 1차 파도는 바로 5월 9일.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잠시 깎아주던 기간이 끝나면서 시작되죠. 하지만 진짜 쓰나미는요, 앞으로 1년에서 3년 사이 대출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올 때 몰려올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이 어마어마한 매물 폭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20조 원짜리 폭탄이 터져도 그 파편이 모두에게 똑같이 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번 정책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아픈 문제, 바로 양극화를 극단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좀 다릅니다. 워낙 수요가 탄탄하고 또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와도 이걸 소화하면서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산이 부유층에게로 이전되면서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수도권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쏟아지는 매물은 곧바로 공급 과잉 그리고 가격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지역 경제 전체를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도권은 상승과 소강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이미 지속적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번 정책은 이 벌어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도는 비수도권의 취약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인구 소멸이라는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게 이번 정책은 그냥 충격이 아니라 어쩌면 결정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위험,
특히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 명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정책의 핵심 명분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양도세 감면 같은 걸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버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대출 연장이라는 혜택까지 주는 건 불공정하다, 이런 시각인 거죠. 결국 핵심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투기적인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면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 이게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을 통해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의 경고와 제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은 단 하나의 변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공급, 대출, 세금, 그리고 정치. 이 네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아주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건드리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불안정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이 분석은 단순한 현상 비판이 아닙니다. 눈앞에 투기를 잡겠다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학자적 관점의 정책 제언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기적인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부는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지방의 경제는 무너뜨림으로써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장기적 불안정성이라는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이 딜레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